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여러분이 직접 요청해 주신 T-사이언티픽 종목 코드 057680이죠. 이 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정말 눈에 띄게 움직였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9월 29일에는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하면서 1279원에 마감했던데요. 이런 좀 활발한 움직임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은 이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특히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AI 보안, 그리고 웹3 신사업 진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요. 또 회사의 재무 상태나 시장 평가는 어떤지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이나 뭐 주가 그래프 너머에 있는 이 기업의 진짜 역량, 또 미래 가능성, 이런 걸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마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T-사이언티픽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기업 참 흥미로운 게요. 겉으로 내세우는 사업이랑 실제 돈 버는 구조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공식 홈페이지나 자료 보면 모바일 쿠폰이니 IT 서비스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작 2025년 상반기 매출을 뜯어보면요. 83% 이상이 보안 및 네트워크 이쪽 분야에서 나왔어요. 와, 83%나요? 네. 그 예전에 주력이었던 모바일 커머스 비중은 이제 한 11% 남짓, 그 정도로 줄었죠. IT 노매즈나 넷크루즈 같은 그야말로 알짜 보안 전문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아예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겁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뭐 잘 알려진 오래된 식당이 갑자기 최첨단 바이오 연구소로 바뀐 느낌이랄까요? 이제는 사실상 IT 보안 전문 기업으로 봐야 정확한 거죠. 와, 그렇군요. 정체성이 뭐랄까? 완전히 바뀐 거네요. 간판은 그대로인데 주력 메뉴가 확 달라진 셈이군요. 그럼 이 IT 보안 기업이 된 T-사이언티픽,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던데요. 바로 AI 보안하고 웹3, 맞죠? 네, 맞습니다. AI 보안 쪽에서는 차세대 솔루션 전문 기업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고 심지어 내연 매출 1,000억 원. 이야, 이거 상당히 야심찬 목표까지 제시했더라고요. 그렇죠. 꽤 큰 목표죠. 최근에는 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국책과제도 따내고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기술 특허까지 취득했다고 하니 뭔가 기술력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 같아요. 맞습니다. 그 AI 보안 분야 청사진도 분명히 주목할 만한데요. 근데 현재 시장의 시선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웹3 신사업 쪽에 쏠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 역시 웹3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 코리아 지분을 7.17%나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라는 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죠. 빗썸 주주라는 거. 그리고 둘째, 이게 아마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일 텐데요. 바로 지난 9월 24일에 발표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재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그러니까 MOU 체결 소식입니다. 이게 시장에 던진 파급력이 상당했어요. 솔라나라면 이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고성능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잖아요. 정말 큰 이름하고 손을 잡았네요. 근데 이게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서 핵심 파트너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그냥 협약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중요한 게 단순히 솔라나라는 이름값,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T-사이언티픽이 가진 강점, 그러니까 보안 기술, 그리고 특히 한국 시장의 어떤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나 대응 능력, 이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규제 대응 능력. 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글로벌 거물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규제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현지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협력 분야도 그냥 뭐 하나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부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자산 토큰화, STO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요즘 뜨는 디핀,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까지 아주 광범위해요. 와,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최근 주가 급등의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가 바로 이 소식이었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다른 기술 파트너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T-사이언티픽만의 어떤 강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솔라나와의 협력 같은 이런 미래청사진은 정말 멋진데, 근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 실제 살림살이,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건 어떤지 좀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신사업 기대감하고 실제 재무 상황은 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재무 상태를 보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2025년 상반기 실적만 딱 보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9% 줄었고요. 영업 손실은 무려 94.1%나 커졌어요. 네. 적자폭이 확 늘어난 거죠. 네, 매출은 줄고 손실은 늘고. 네. 연간으로 봐도 좀 비슷합니다. M&A 효과 때문에 매출 자체는 2022년에 87억 원에서 2024년 예상치가 한 430억 원까지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긴 하는데 같은 기간에 영업 손실도 마이너스 25억 원에서 마이너스 98억 원으로 같이 늘었어요. 아니, 매출 규모는 몇 배로 커졌는데 손실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니. 네. 이게 얼핏 들으면 좀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매출 늘면 이익도 좀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맞아요.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근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사업 부진이라기보다는 신사업을 위한 일종의 계획된 투자형 적자로 봐야 합니다. 아, 투자형 적자. 네, 특히 그 2025년 상반기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0.2%나 급증했다는 점이 이걸 뒷받침하거든요. 와, 140%나요? 네, AI 보안이나 웹3 같은 이런 첨단 기술 분야는 초기에 투자가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더 큰 수확을 위해서 지금 막 씨를 뿌리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또 의외네요. 네,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은 17.27%밖에 안 돼요. 일부 다른 자료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39.49%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두 수치 모두 일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낮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아, 17%든 39%든 다 낮은 수준이군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빚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사업 추진한다고 해도 재무적인 압박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익을 못 내고 있지만 겉관 자체는 꽤 튼튼해서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런 맥락이군요. 그럼 이런 좀 독특한 재무 상황이 가치평가 지표, PBR이나 PER 같은 데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네, 그 가치평가 지표를 보면 이 특징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0.6배에서 0.87배 사이로 나와요. 1배가 안 되네요. 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보다도 현재 주가가 낮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기준으로만 보면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산 대비 저평가. 반면에 PER, 주가 수익 비율이나 ROE,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순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나 아예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자료에선 ROE가 마이너스 3.48%다, 다른 데선 마이너스 29.38%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라는 점이에요. 네. 이건 결국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해서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즉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진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걸 종합하면 딱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데 현재 수익성은 마이너스인 성장주. 이런 전형적인 프로필인 거죠. 그래서 투자는 현재의 적자를 감수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솔라나 파트너십 같은 신사업이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미래 가치,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베팅하는 투자에 가까운 거죠. 자산 대비 저평가인데 수익성은 아직 마이너스인 성장주라.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그럼 이 주식은 주로 누가 보유하고 있고 최근 매매 동향은 좀 어떤가요? 주주 구성을 보면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위지트라는 회사고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32.96%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지트가 김상호 대표 개인 소유 회사 형태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에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지배구조는 안정적이군요. 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경영진이 한 6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이건 보통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경영진 매입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끈 주체는 단열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전체 지분율 자체는 한 4.29% 정도로 아직 아주 높진 않지만 결정적으로 9월 29일
그 주가 급등한 날 있잖아요. 그날 하루에만 10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어요. 와, 하루에 100만 주. 그렇죠. 반면에 국민연금 같은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보에 민감한 외국인 자금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점, 이거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이 T사이언티픽을 어떤 종류의 주식, 그러니까 어떤 테마로 주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꼬리표가 붙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T사이언티픽을 여러 테마에 그냥 동시에 묶어서 보고 있어요. 핵심은 역시 본업인 IT 보안, 그리고 신사업인 웹3, 블록체인, 가상자산, 그리고 AI 테마. 이 세 가지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분야들이죠. 네, 핫한 테마들이네요. 네, 여기에 부가적으로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로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임원 인맥 때문에 정치 테마, 홍준표 관련주 이렇게 분류된 적도 있긴 한데 이건 사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테마에 엮여 있다는 건 결국 관련된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정책 방향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규제 영향이 크겠군요. 네, 규제가 완화되거나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오면 큰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그게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솔라나와의 협력 자체가 이런 규제 환경 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테마에 걸쳐 있네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의 주가 움직임, 그 9월 29일에 12% 넘게 급등했던 거요. 이걸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신호가 있었던 건가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한동안 대략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옆으로 기었죠. 그렇죠. 그런데 9월 29일에 이 박스권 상단을 아주 많은 거래량,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섰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통 이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거든요. 돌파 신호. 네. 그래서 이전에는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그 1,200원 부근이 이제는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지선 역할 기대. 이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9월 24일에 발표됐던 솔라나 파트너십 소식이 시장에서 좀 뒤늦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재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가 이런 해석에 좀 힘을 실어줬죠.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정보에 빠른 외국계 자금까지 움직였다는 거, 이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회사 내용, 재무 상태, 시장 평가, 기술적 흐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핵심 요약이랑 또 주의할 점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보면요. T사이언티픽은 정말 전용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 유형의 성장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네. 현재의 수익성이 아니라 솔라나 파트너십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잠재 가치에 투자하는 개념인 거죠. 만약 이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잘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주가 상승 잠재력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과정이 순탄치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리스크 또한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양날의 검이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최근 단기 급등세를 보고 좀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전 저망선 1,180원에서 1,250원 사이 구간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까지 가격이 혹시 내려와 준다면 그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실제 투자 결정은 훨씬 더 신중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네,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실행 위험이에요.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약한 양해각서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직 계약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계약으로 또 매출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둘째는 수익성 대 재무 위험입니다. 계속되는 영업 손실, 그리고 일부 자료에서는 낮은 유동 비율 같은 유동성 악화 우려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고는 했지만 적자가 계속되면 결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유동성 문제도 있군요. 셋째는 시장 심리 위험입니다. 가상자산이나 AI 같은 테마주는 시장에 관심이 확 식거나 분위기가 바뀌면 가격 조정이 급격하게 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소액주주하고 경영권 분쟁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경영 관련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 네 가지 위험 요인, 실행 위험, 수익성 재무 위험, 시장 심리 변화 위험, 경영 관련 위험. 정말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명확하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정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T-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봤습니다. 시작은 모바일 쿠폰이었지만 과감한 M&A를 통해서 IT 보안 전문 기업으로 변신했고 이제는 AI 보안과 웹3, 특히 글로벌 파트너인 솔라나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변신의 과정이 꽤 드라마틱했죠. 재무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현재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동시에 빚이 거의 없는 아주 탄탄한 재무 건전성이라는 안전판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신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솔라나와의 협력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느냐, 이게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접근해야겠죠. 자, 오늘 군수는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T-사이언티픽이 오랫동안 쌓아온 어떻게 보면 좀 중앙화된 시스템 환경에 더 익숙할 수 있는 그런 IT 보안 역량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웹3 생태계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기존의 강점이 웹3 시대에는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둘의 조화 혹은 충돌 가능성 이걸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투자형 적자 상태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시장은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나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T-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